자, 오늘 관련해서 시장 관련된 이슈를 전해주실 증시 셔터맨 인포스탁 데일리의 김종효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에 또 걸어오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올해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오면서 이렇게 가면은 정말 이제 강세장으로 정말 더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단기적으로 조금 목에 찬 듯한 밸류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거나 조정을 받을 거야, 이렇게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고요. 또 지금 핫한 이슈는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상저하고이냐 아니면은 상고하저냐, 이런 이슈도 되게 좀 많이 이야기가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상고하고는 없나요? 상고하고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도 계시긴 네네. 한데요. 예. 물론 그렇게 시장이 가면 좋겠습니다만 네. 시장은 항상 이제 어떤 변화가 있고 균형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과하면 조금 처지고 또 너무 이제 없으면 또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시장이 요즘에 어쨌든 핫합니다. 수급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근데 이번 주는 언급해 주셨던 게 이미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네. 외국인 한마디로 모든 게 정리되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강도가 이번 주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까지 5조 8천억이었는데 오늘도 한 9천억 정도 샀으니까, 그럼 결론 지어 보면 한 6조 7천억 정도를 이번 달에 벌써 산 것인데요. 근데 이번 달이 마감되지 않았죠. 다음 주에도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거래일까지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기본적으로 주간 단위, 월간 단위로 한 8조 이상 살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으니까, 이번 주 시장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외국인들의 매수 자체가 결국은 시황이고, 그것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탄탄한 매수세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의 중심축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주후반에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좀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단 점심까지 좀 강한 모습 보였다가 그 이후에 탄력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약간 아쉽긴 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은 한 번도 중간에 추세를 꺾지 않고 매수를 확대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1조가 넘는 매도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는 구간이니까 또 외국인만 좋은 장세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지수가 오르는 건 좋은 일이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지수의 등락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급상 보시면 오늘 좀 보여지는 특징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서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전환했다는 건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공교롭게도 다음 주 넘어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대형주들도 이제 실적을 서서히 발표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일단 시황관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결국 시장 이전이 되느냐가 하나의 관건이 아닌가.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의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다 예상했던 대로 안 좋은 실적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잘 버티는,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바닥이 아니냐라는 시각,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단 시장에서 좀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또 터닝 포인트가 일단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시장의 뉘앙스가 꽤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길게 얘기했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고 외국인 매수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살아있는 한 이 강세장은 쉽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주 전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습니다만, 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속도는 빨라도 FMC까지 이 방향이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고요. FMC에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뭔가 시장을 정말 놀라게 할 반대쪽 이슈가 없는 이상 FMC 이후에도 추가적인 강세는 이어지겠죠. 다만 1월 달에 벌써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2월 달에 속도를 크게 늘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 2월 달에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중소형주 쪽이 간다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다시 또 종목 장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뭔가 약간의 상황은 바뀌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해 주셨던 상저하고냐 상고하저냐, 이건 아직 이제 그 상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아직도 5개월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월 달 장세가 좋게 전개되고 있고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즐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경제 지표의 흐름과 연준의 시각과 시장의 선택이 계속 벌어지면 이건 언젠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는 건 분명하니까 그건 그거대로 챙겨보지만 어쨌든 시장에 가고 있는 걸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그 외국인 매수에 초점을 맞춰서 여전히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외국인들이 6조를 샀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왜 반도체에 몰리는지 그거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는 딱 두 가지죠. 달러 약세, 그다음에 금리 하락. 그런데 이걸 또 이번 주에 촉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주중에 탄력이 죽을 수 있었는데 BOC, 뱅크 오브 캐나다가 시장에 이제 불씨를 더 살려준 거죠. 이번에 금리가 이제 마지막 끝났다. 금리 상승 끝났다. 이런 뉘앙스를 던져주면서 BOC가 저런 선택을 하면 패드가 당연히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추이를 쭉 살펴보니까 BOC가 한 발 앞서가고 패드가 한 발 뒤늦은 그런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면 연준도 우리 생각대로 3월이면 금리 인상 끝. 그 다음에 시장에 예상하는 것만큼 뭐 하반기에 2번 내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준보다 시장의 선택이 더 맞는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자체가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다시 이제 금리가 서서히 조금씩 내려가다 보니까 그동안 1월 중순까지의 흐름은 이머징 강세, 유럽 강세 이런 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이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기술주들도 치고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번 쭉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 또 나타난 것도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를 왜 사느냐? 반도체는 두 가지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밸류 모멘텀이죠. PB 관점에서 역사적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매수세가 다 유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머징 마켓을 사면서 삼성전자를 안 살 수 없으니까 유입되는 물량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종의 밸류 플레이 정말로 장기적으로 뭐 주가 내려올 수 있지만 이 정도 밸류에서는 사도 된다라는 자신감 뭐 이 정도의 매수가 몰리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여러 가지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 살 수도 있지만 중국 휴장, 대만 휴장, 유일하게 아시아권 동북아 3국 중에서는 우리하고 일본만 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우리 시장과 약간 성격이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닫혀있는 대만 시장과 중국 시장의 프락시로 우리 시장을 더 강하게 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정말로 대만과 중국이 열렸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매수가 이 정도로 또 강할 것인지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좀 주춤한 반면 그 신흥국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특히 중국 쪽에 거의 뭐 쏠리고 있습니다만 한국도 이제 거의 맞춰서 만만치 않게 들어오는데 사실 또 대만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유입되는 부분도 분명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추세적으로 더 살 것인가 보는데 뭐 외국인들이 2020년도부터 2022년도 이렇게 한 3개년간 삼성전자를 팔았던 물량을 생각한다면 최근에 샀던 삼성전자 물량은 그 중에 한 10% 정도밖에는 다시 채워놓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수급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와서 판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놓을 물건이 또 없지 않은가. 뭐 이런 논리도 이야기를 하는 쪽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만 최근 수급은 어쨌든 좀 놀랍게라도 좀 어쨌든 FOMC를 앞두고라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환차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달러 환산 뭐 베이스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렇게 보니까 코스피가 뭐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걸로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면서 좀 국내 증시를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와 뭐 인덱스 플레이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다면 네. 뭐 이 두 가지의 강세가 뭐 다음 주 갔을 때 좀 약화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을 바꾸는 정도의 뭐 매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강력한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쨌든 뭐 지금은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한국보다 좀 더 많이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네. 아무래도 그 리오프닝 이슈 그게 가장 크겠죠? 네, 그렇죠. 뭐 리오프닝 이슈도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IMF도 시각을 좀 바꾼 것. 그다음에 시장에서 다시 한번 1월 달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이머징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달러 약세라든지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미국의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그렇게 많이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국이 정말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한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거 뭐 주간 스쿱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주간 스쿱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 가속도였는데 그다음에 지금 중국이 어쨌든 11월 저점부터 오른 폭을 보면 EM보다도 이머징 전체보다도 강하고 우리나라보다도 당연히 엄청나게 강한 소위 주도주란 말이죠. 그러면 말씀하셨던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가 결부되어서 그 다음에 정책 이슈가 결부되어서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정말로 중국이 열리면 중국이 더 가파르게 올라서 우리 시장에 추가적으로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대만과 중국으로 일부 수급이 쏠리면서 우리 시장의 수급이 탄력을 잃을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 방향성이라는 거죠. 어쨌든 유럽과 중국과 이머징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 기저에는 달러 약세와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의 그동안 소외되었던 밸류에이션 플레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뭐 중국이 어쨌든 지금 이머징의 주도주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 낙폭과대주에서 주도주인 것은 맞지만 중국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장을 열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성 자체가 중국은 가고 우리는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중국이 조금 더 가고 우리가 덜 가거나 아니면 중국과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느냐 이렇게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아무튼 뭐 최근에 2,5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오다 보니까 국내 PER 밸류에이션이 한 12배 언저리까지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뭐 EPS가 좀 더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이제 좀 더 부담스러운 주가 수준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뭐 조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역대급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오늘도 뭐 거의 9,000원 넘게 코스피를 순매수하면서 사들이 되니까 또 조정다운 조정이 또 안 나오고 있고 장중에도 조정이 좀 나올 듯 하더니 또 이제 막 올려버리는 그런 식의 또 네. 수급의 순환매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정말 좀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이 부분에서 좀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 봤을 때 뭐 오늘장 특징주나 아니면 주간 수급 특징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지 네, 말씀해 오늘장 주시죠. 특징주는 뭐 여러 가지를 우리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운사. 네, 해운사. 해운사 쪽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네. HMM이 오늘 뭐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이 매각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여러 기업들이 뭐 인수 대상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대한해운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까지도 좀 자극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뭐 HMM의 전반적인 강세가 업종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뭐 시장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뭐 판토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인수 부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시총도 워낙 큰 상황, 지금 뭐 11조가 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부채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과제는 많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는 좀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 이제 특징주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은 IT 쪽에서 디스플레이 쪽 실적이 너무나 안 좋은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게 또 특징이죠.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뭐 뼈를 깎는 어느 정도의 이제 구조 조정을 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추가적인 적자를 줄여가는 과정, 하반기에는 뭔가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주가는 4%가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우리 그 지수가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뭔가 좀 약간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LG 디스플레이도 일단 분위기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 물론 뭐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LCD는 장악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OLED 쪽에서 얼마만큼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OLED 쪽에서의 추가적인 수요가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장의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쨌든 이렇게 악재로 시달렸던 종목군들은 조금 뭔가 악재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반등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확률적으로 많더라라는 부분이 강조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삼성전기와 LG에너텍도 실적 나오고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재차 어저께 하락 부분을 조금 만회하거나 반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어쨌든 시장의 포인트는 나쁜 쪽을 보기보다는
회복하는 강도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일단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오늘 이제 뭐 한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큰 폭의 뭐 강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또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지원책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강세를 보였는데 한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오픈 앱 AI에 참여했던 사람과의 어떤 뭐 투자 얘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련 종목군들이 급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뭐 예전부터 강조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AI를 포함한 이런 부분에 추가적인 뭐 장려책들이 나오면서 어저께 이제 2차전지 오를 때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또 대거 강세를 보인 부분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컨그룹주는 개별 이슈, 그 다음에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국은 여전히 시장에서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오픈 AI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이 또 오늘 시장의 화두가 되면서 정부 정책까지 하나의 화두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호재도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악재도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뭐 LG 디스플레이는 딱 좀 들어보니까 시험에서 50점 맞았는데 엄마 이제 공부하고 이제 다음 시험엔 80점 맞을게 하니까 아유 잘했다 이런 식으로 좀 들렸거든요 좀. 근데 네. 이제 그건 그렇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한 달 만에 낙관적으로 분위기가 확 변해가지고 굉장히 좀 놀랍네요 이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저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분기 실적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컨센서스가 뭐 미국도 안 좋은 기업들이 일부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수급도 들어오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잘 버티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이 분위기가 그대로 2월 달에 전개될 가능성은 확률은 조금 낮아진다. 그러니까 지수의 탄력은 조금 줄어드는데, 지수의 탄력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건전한 조정을 받으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할 개연성도 있는 거죠.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기만 한다면. 그러면 뭐 지금처럼 하루에 뭐 9천억 7천억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좀 거래가 살고 외국인들 매수가 그래도 뭐 한 달에 뭐 2조, 3조 정도로 꾸준하게 유입되기만 한다면 뭐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외국인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은 계속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군들 사고 있고, 아쉬운 것은 어저께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였던 현대차가 추가적으로 뭐 그 큰 강세를 뽑아내지 못하는 부분 은 그래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자동차 쪽은 우리가 살펴보셔야 될 것은 테슬라가 지금 촉발하고 있는 저 가격 경쟁 분위기가 과연 전체 자동차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테슬라가 마진을 떨어뜨리면서 지금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한 뭐 30% 정도 마진율이 있으니까 가격을 저렇게 떨어뜨려서 가격 경쟁을 유도해도 괜찮은데, 나머지 업체들은 마진율이 지금 뭐 좋아야 8%, 나쁜 업체들은 뭐 5% 정도니까 과연 저렇게 마진 경쟁을 유도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동차 업종은 따로 한번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저점에서 거의 50% 올랐습니다. 단기에, 그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때 뭐 $100 깨지면서 막 이렇게 더 빠진다고 했던 부분들이 참 무색할 정도로 150 됐나 이제? 거의 50% 정도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급등세인데요. 좀 그런 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G에너텍이나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이런 IT 쪽은 또 좋지 않으니까 또 빠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종들은 안 좋게 나오는데도 올랐어요. 참 신기한 좀 이슈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섹터가 밸류에이션이 싼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어제는 뭐 13%나 막 올라가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막 그렇게 오르고, 그래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물량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뭐 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뭐 재밌는 것이 이 그 연초부터 이제 지수, 삼성전자, 포스코케미칼, 현대차 이제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일단 삼성전자가 지수를 비트하면서 가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수가 한 10%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15% 정도 올랐으니까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주도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수 수익률을 못 맞췄던 게 누구냐면 현대차하고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예. 어제 급등하면서 딱 지수 수익률까지 맞춰놨고 오늘도 뭐 추가적으로 대부분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지수를 지금 추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현대차와 포스코케미칼이 가장 이제 뒤늦게 최소한 지수 수익률 정도는 맞춰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이들이 지수를 이끌고 나갈 건가 이 부분은 좀 더 뭐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건 조금 우리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다. 뭐 근데 이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번 주 핵심 포인트는 오늘 오른 조선주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군들까지 포함해 봤을 때 그동안 시장의 지수 수익률마저도 채우지 못했던 종목들까지도 전체적으로 지수 정도까지는 다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매기가 확산되면서 한 바퀴 다 돌았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덜 사더라도 종목군들이 지수 수익률을 맞춰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하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포커스를 시장이 뭔가 계속 위쪽으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보되 다만 개별 종목단에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밸류 기준에서 뭔가 좀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단에서 여전히 뭔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이슈가 전개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또 개별적인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베어마켓 랠리가 될지 진짜 상승장이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제 진짜 상승장이라고 치면은 그 안에서도 분명히 주도주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를 정말로 뚫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2,600, 700 정도까지는 그죠, 뚫어야 네. 이게 이제 베어마켓 랠리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장세로 간다면 주도주는 저는 이번에는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포함한 이들 종목은 저는 뭐 지수를 좀 비트하는 정도의 수익률로 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은 YTD로 봤을 때, 그러니까 미국 시장 ETF를 통해서 우리가 YTD로 봤을 때 시장을 주도한 것은 반도체, 자율주행, 2차 전지 이런 쪽에 미국 시장에서도 실제로 주도했고요. 저게 그다음에 ETF 이름인가요, 저게? ETF의 이름들입니다. 약자죠, 그죠? 네네네. 네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쪽도 전체적으로 시장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10% 넘게 올랐기 때문에 10%를 넘게 오른 이런 업종군들이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리오프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지금 뭐 트립닷컴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 신고가가 나고 있으니까 어허.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그러면 1월 달에 나타난 이러한 시장을 주도했다 하고는 종목군들이 과연 2월 달 FOMC 이후에도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건가?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대로 저는 중소형주로 약간 이동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실적 발표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시장을 봐왔다면 다음 달은 중소형주 쪽으로 뭔가 약간 매기가 이전해서 종목 수익률 게임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개연성. 그 다음에 1월 달에 100% 넘게 올랐던 로봇이라든지 AI 관련주들은 약간의 이제 등락 과정을 거치면서 종목군들이 좀 속과질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올랐다면 진짜로 대장주가 뭐냐? 그 다음에 이 대장주 안에서 진짜로 향후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종목들이 좀 속까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주식들은 사실은 챗GPT 관련된 오픈 AI, AI 관련된 쪽이 약간 그 서버 투자 관련된 부분들 좀 촉발시키는 그런 이벤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 좀 들거든요. 실적은 당연히 당분간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빠르게 한 350억 달러 추가적인 투자 발표, 서버 관련된 투자 발표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네. 구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오픈 AI 쪽에 지금 챗GPT 관련된 쪽에 이제 지금 투자를 또 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서버 쪽의 어떤 투자가 생각보다 적지 않고 오히려 많이 생각보다 과감하게 투자가 공격적으로 될 것 같다 경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센티가 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은 서버 쪽이 좀 받쳐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키옥시아나 그다음에 뭐 웨스턴 디지털 관련된 또 합병 이슈 그렇죠. 또 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게 또 낸드 쪽에 약간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센트에 좀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 AI 쪽에서 우리 기업 중에서 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은 많이들 언급은 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뭐 챗GPT 관련된 종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주가가 네. 급등하고
관련주로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직접적인 게 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좀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밸류를 말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수급은 쏠렸다 볼 수 있고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은 테마로 좀 가는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관련된 종목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뭐 삼성전자, LG전자가 그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네. 어쨌든 데이터를 모으는 방향에서 뭐 싱큐라든지 LG 뭐 싱큐라든지 그다음에 뭐 삼성도 스마트징스 같은 부분으로 계속 뭔가를 거기다 붙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련주일 수 있고 네이버는 예전부터 AI를 지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형주들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다른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갈 거냐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갈 거냐는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종목군들이 저는 지주 종목들 가장 이제 중심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와 협력하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뭔가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종목군들 정도가 아닌가.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 부품주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대형주들과 계속 뭔가 실적을 내고 있는 뭐 감속기 부품 정도가 그나마 조금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지금 뭐 밸류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우위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고민스럽습니다. 뭐 사실 대형주 중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가 AI 관련된 사업을 사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가 좀 최근에 좀 주목을 받기도 해요. 많이 네. 빠지기도 했지만 네네. AI 관련된 부분들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이어서 중소형주들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도 사실은 뭐 램보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을 넘는 모습을 보여서 오호. 네. 저도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여튼 뭐 그렇게 수급이 좀 쏠리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만 그 수익률 면에서는 어쨌든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더 부담스럽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네. 네. 그래서 어저께 2차 전지 종목들 급등할 때 그들 종목이 또 급격하게 또 조정을 네, 받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또 분위기가 확 쏠리면 그렇게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은 단기 변동성은 뭐 언제든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부터는 뭐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제 비중을 좀 조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형주들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느냐가 좀 더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또 다른 뭐 주간 특징이라든지 뭐 체크 포인트 있으신지 전화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다음 주 체크 포인트는 일단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은 약간의 이제 물량 소화 과정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한데 네. 저는 여기서 핵심은 뭐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가 치열하게 붙으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있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극복해낼 수 있는 과제인데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정말로 물량이 나오면서 그러면 저가 매수를 준비하던 사람들이 물량이 나오면서 밀리니까 더 싸게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면 다른 종목군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다음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수급 이슈에 대해서는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열리는데 여기서 핵심은 컨퍼런스 콜이죠. 그래서 시장은 이미 기정사실화 했거든요. 삼성도 결국 항복했다. 투자를 줄인다. 라고 이미 기정사실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시작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얘기들을 흘러낼지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주목해 볼 종목군들은 그 EUV 펠리클과 관련돼서 아직 뭔가 확정된 뉴스가 나온 게 아닌데 뉴스들이 흘러나오면서 FST나 SNS텍 같은 종목군들이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러면 뭐 그와 관련된 뉴스는 또 흘러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핵심 포인트는 뭐 다 실적은 이미 가이던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 만큼 실적 자체보다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투자와 관련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주 중반 이후로 흘러가면 뭐 다 아시겠지만 FOMC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는 ECB가 연달아 있고요. BOE도 같이 나옵니다. 오호. 그러면 FOMC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FOMC는 최근에 시장의 이러한 금리 인하와 시장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된 반응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과연 ECB는 50bp 이상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강하게 금리를
FMC 패드보다 끌어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이 금요일 날 나오는데 이건 또 그 다음 주에 우리 시장에 실적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IT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 번 정도는 또 솎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면서 지수의 이제 속도도 솎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다음 주에는 정책 이벤트 그 다음에 그 산업, 특히 IT 대형주와 관련된 산업 이벤트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이제 목요일이 이 상승장 계속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반전 포인트가 나올지 뭐 그게 아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저기 그 LG 에너지 솔루션 뒤에 있는 퍼센티지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3%가 물량이죠. 저 이제 저 정도의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그 닫혀있던 물량들이 이제 해제가 된다는 물량인데 저게 이제 전체 물량으로 보면 3%지만 지금 유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꽤 큰 물량이 될 수 있다. 네, 아주 작은 물량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저게 뭐 한꺼번에 다 나올 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분은 뭐 좀 더 가져가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수익률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빚을 내서 샀기 때문에 빨리 좀 처분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다음 주에 충돌할 수 있어서 그래서 뭐 테슬라 영향도 당연히 받겠지만 저런 수급 이슈를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하나의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댓글창에 화성 갔으면 뭐 이렇게 돌아온다 말씀인데 최근에 뭐 이렇게 우리가 주도 업종으로 뭐 에로배우 말을 제번 했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주가가 화성을 간다 그래가지고 마스가 이제 테마 주도주다 이야기를 해요. 마스가 뭔지 아세요? S가 두 개 아니었나요, 그게? S가 두 개인데 네. 마스가 최근에는 또 주도 섹터로 좀 이야기가 또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래서? 그 M은 메디컬, 그러니까 메디컬, 오스템 의료기기. 임플란트 같은 메디컬 미용기기. 그다음에 A는 AI. 그다음에 R은 로봇. 그 S는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STO 이런 것들이죠. 증권형 토큰. 그런 거에서 마스로 이야기. 주가가 그래서 화성을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조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금 1월달에 이 시장이 좋다라는 굉장히 거네. 테마성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뭐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뭐 어떤 큰 대형주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신조어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때마다 테마성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급을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또 사실 이게 네. 테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네. 주도주 쪽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여하튼 뭐 그 섹터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좀 밸류에이션 부분은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주가까지 사실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져도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또다시 또 다른 뭔가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로봇 관련주 중에서 뭐 일부 종목군들은 뭐 150% 오르고 막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은 뭐 물론 앞으로 더 갈 수 있고 뭐 시총도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런 종목이 과연 매달 그렇게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매달 150%.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송을 통해서 뭐 좋다. 뭐 그다음에 신규로 뭐 봐도 괜찮겠다. 밸류에이션도 뭐 우리가 뭐 좋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신규로 우리가 뭐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밸류까지 간 거고요. 수급적인 이슈로 간 거니까 사실 좀 쉽지 않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오르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면 사실 그렇죠. 수익을 비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 상승장에서 내 계좌가 진짜 그렇게 올랐나? 이제 약간 좀 회의적인 분도 꽤 주변에 있습니다. 이게 돌아보면. 그래서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굉장히 빠르게 수급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은 좀 어려운 어떤 환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챙겨봐야 될 업종별 포인트나 뭐 좀 추가적인 부분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는 중국 그 리오프닝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뭐 상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 봐야 될 것은 뭐 소비 관련, 뭐 항공주 이런 것들도 도움되겠지만 저는 여전히 제조업에 어느 정도 반전을 조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뭐 말씀드렸던 게 뭐 순소학주를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근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 KB증권의 김효준 연구원이 나와서 한번 이 데이터를 쭉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금액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각 산업별로 재고가 얼마나 쌓였는지를 금액 기준으로 나타낸 것인데 저는 금액도 중요한데 여기에 만약에 이제 Q도 있었으면 양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추세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레벨로 쌓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제 추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쭉 꺾여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철강주
화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절대 레벨도 중요하지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재고가 꺾여 내려왔던 것들이 어느 정도 제조업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면 일정 부분 다시 재고를 쌓아 나갈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금 가격을 움직이고 있고 해당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여전히 제조업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좀 보고 있는 종목은 KCC인데요. 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21년도에 이 종목이 정말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는 이제 모멘티브 효과로 유기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효과였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그 중국이 경제를 닫으면서 유기실리콘 가격도 폭락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꾸준히 올라갔죠. 매출도 꾸준히 올라갔고 이익도 꾸준히 올라갔고요. 현재 구간에서 신해츠화학이라든지 중국의 동학그룹 같은 그런 관련주들의 주가는 뭐 꽤 올라가고 있는데 KCC는 아마 다 아시는 것처럼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 중에 주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았을 구간에 이 평가손이 떨어지면서 실제로 이익은 났는데 그 평가손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게 보이는 효과. 그래서 이제 다른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별로 움직이지 못한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 BPS가 70만 원인데 현재 주가 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 공장을 재가동한다고 했을 때 지금 유기실리콘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주가가 뭔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 클라우드와 AI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거다. 이들이 이제 여기다 굉장히 많이 투자할 거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것은 전체 IT 지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과연 클라우드와 이쪽에 투자하는 속도가 올해 급격하게 늘 수 있는지는 반드시 좀 숫자로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반도체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 지금의 주가 반등은 더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카더라가 아니라 정말로 숫자로 나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셨던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실적도 중요한데 향후 투자 계획에서 정말로 클라우드의 투자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것인지 또 그게 집행되는 게 올해인지 장기에 나눠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연구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준비해 주셨는데 시간상 지금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이야기 말씀 주셔서 아마 일부 좀 도움이 분명히 됐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감 시간 이 정도 마치고요. 증시 셔터맨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정효 전문위원 다음 주에 또 모시고 저희 또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